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교부받고 그 이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전 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량의 절반 이하인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항소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징역 7년 형량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은 분석해 공판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조은석 특검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는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도 유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본 문건이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상민 전 장관은 한덕수 전 총리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남았습니다. 이 모습이 대통령실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이 상해에서 꺼내 한 전 총리에게 보여준 문건. 특검은 언론사 단전 단수를 포함해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라고 봤고 재판부도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펼쳐보고 약 11분간 한덕수와 주고받고 손으로 짚어가며 대화를 나눈 문건이 무엇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꽤 오래 문건을 보며 대화하고도 일정표라거나 인터뷰 자료일 거라는 가능성만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일정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한 진술을 유의미하게 봤습니다. 아내가 걱정돼 일정표를 확인했을 것 같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정상 피고인의 아내가 이미 김포에 도착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신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단전 단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책상 위에 있는 문건을 우연히 봤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되며 발목이 잡히게 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행위를 내란 중요 임무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전 단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죄책이 있다고 봤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일 언론사에 대한 봉쇄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이 허석건에게 한 전화를 단순 업무 협조 내지 협조 요청으로 볼 수는 없고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내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막고 내란 달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본 겁니다. 실제 단전 단수가 발생했는지는 유무죄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일련의 폭동 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관여한 개개의 행위, 즉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등이 여러 언론에서 속보로 보도된 데다 이 전 장관이 직접 계엄 대비 긴급 간부 회의를 주재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을 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계엄 선포 뒤 국회로 모인 시민들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군경 등을 언급했습니다. 평균적 법감정만으로도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하물며 법조인이자 고위공직자인 이 전 장관이 누구보다 그 위법 요소를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뼈있는 질책이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석 달간 활동을 마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12상 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고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의결한 뒤에도 계엄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려는 여러 행위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군과 경찰뿐 아니라 출입국 통제나 시설 관리, 외교 등 각종 행정 기능이 내란의 성공을 위해 작동했다며 부처별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110명을 수사 의뢰하고 89명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불참으로 회동 직전 무산됐습니다. 여당의 재판소원법 처리 등을 문제 삼았는데요. 청와대는 장 대표가 국회 상할 이유로 대통령과 약속을 취소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성사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오찬 회동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 등을 비판하며 회동에 응하겠다던 입장에서 돌아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언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에 청와대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상임위 운영 등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로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는데도 장 대표가 대통령과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협치의 기회를 놓친 점에 대해선 깊은 아쉬움이 있다며 야당과 소통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만남까지 아예 취소한 걸 두고 일각에선 당청 간 이상기류 때문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애초 여야 대표와 국정 전반을 논의하려고 마련한 자리였던 만큼 장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회동은 큰 의미가 없는 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장동혁 대표와의 회동 무산에 공개적으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민생 챙기기에 주력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교통과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담합과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 감시, 교복 가격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하네요. 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교복 가격들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 여야 대표와 회동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은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산적한 쟁점 현안에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 당분간 대화 분위기를 살리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청와대 오찬이 전격 취소된 배경으로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 강행 처리를 꼽았습니다.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이 사실상 마비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선고 전까지 판결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4심제, 재판소원제라고 불리는 이 법을 두고 여야는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항의했지만 법력권은 기본권 침해 재판으로만 한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추진 안 했습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 재판으로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모든 재판을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서 이제는 보는 사람도 익숙해진 고성과 삿대질이 또 오간 끝에 동료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한 번씩이나 돌아봐요. 본인이 안 돌아봐요. 사과하세요. 재판소원법은 소위와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 제1야당이 빠진 채로 하루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순차적으로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언법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앞서 법여권이 강행한 법 왜곡죄까지 이른바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은 이제 본회의에서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을 위해 전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라며 반헌법적 쿠데타는 위헌법률 심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아수라판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 저지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에도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로 출범시킨 대미특위 첫 전체 회의도 시작 40분 만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가 지나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대미투자특별법과 행정통합 등 여야 합의가 필요한 입법 과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소원제 추진에 대해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재판 소원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수기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종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결론이 나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8천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지난 2021년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초미세먼지는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에 동풍이 불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기간 발생하는 화재 등 재난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이 전국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특별 경계 근무 2단계를 발령합니다. 발령 기간은 오늘 오후부터 6일 동안으로 지휘선상 근무 강화와 기동 순찰, 상황실 대비 인력 보강 등 명절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안전관리 활동이 집중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종료에 따른 보완 방안도 나왔는데 정부는 무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임대 중인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하면 실거주 의무를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5월 9일부터 재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한 겁니다. 다만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시점과 임대차 계약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의 적용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다주택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잔금을 청산하거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신규 지정 조정 대상 지역은 중과되지 않는 기간이 6개월로 2개월 늘어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잔여 계약 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거주 중인 다주택자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가 발표일인 오늘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적용되고 실거주 의무 유예는 발표일로부터 최장 2년, 즉 28년 2월 1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이런 유예 조치는 매수자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일과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의 잔여 임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가 더 늦은 시점인 경우 해당 시점으로 유예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18살 고등학생 스노보더 최가온이 마침내 우승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건데요. 최가온은 1, 2차 시기에서 실패 뒤에 3차 시기에서 대역전승을 거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클로이 김이 우승 후보로 유력했는데요. 이 클로이 김을 넘어서 마침내 우승을 한 겁니다. 스노보드 사상 첫 금메달이어서 우리 설상 종목의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은 걸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담합해온 이른바 작전 세력을 시장 질서를 좀먹는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부동산 수사 TF팀은 하남과 성남 등지에서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도록 공인중개사를 압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주민 등 핵심 용의자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의 주민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10억 원 미만 매물을 취급하는 중개업소를 허위 매물업소로 낙인 찍어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띄운 뒤 본인은 정작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고 집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값 담합으로 제당 3사에 4천억 원대 과징금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CJ제일대당과 삼양사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대한제당협회를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임직원의 다른 설탕기업 접촉을 금지하고 원재료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사도 사과문과 함께 가격, 물량 협의 금지와 담합 제한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반도체 투톱의 강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 5,500선을 넘어 마감한 코스피. 그동안 코스피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로 주춤했지만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는데요. 과연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코스피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요. 잠시 후 개장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오늘을 전국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방제 차량 1000여 대를 동원해 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소독할 계획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 인천 방향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권 교환과 계좌 이체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속에 미국 고용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측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고용과 함께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두 축인 물가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미국의 고용 지표를 놓고 왜 해석이 분분한 건가요?
일단 겉으로 보면은 긍정적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산업의 고용이 편중됐고 통계 신뢰성도 의문이 가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는 5천 건 감소해서 전망치 22만 5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좋아 보이죠?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4주 이동 평균도 184만 6천여 건으로 지난 2024년 10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고 미국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역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전날 발표된 1월에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는 예상을 뛰어넘어서 전월 대비 13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4.4%에서 4.3%로 하락해서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이 고용통계 연례 확정 시 수정에 따라서 지난해 이 일자리 증가폭이 86만 2천 명이나 대폭 하향 조정된 걸 놓고서는 우려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이 노동 고용 지표 책임자를 바꾼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일자리 증가가 의료와 사회지원 부문에서만 12만 4천 명으로 편중돼 노동시장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고용 증가가 특정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해당 부문이 둔화세를 보일 때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얘기죠. 연방정부의 셧다운, 일시적인 업무 정지로 이 고용 지표 조사의 신뢰도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월가 전문가의 분석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do know the labor market has overall softened. This has been delayed, and it has some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all of the data was collected in all the usual ways.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이 애매하다 보니 연준은 금리를 결정하는 또 다른 핵심 축이죠. 물가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인사들이 상당 기간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잇따라 내비쳤습니다. 로리 로건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재 수준의 금리가 FOMC의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이중 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하락하고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지만 고용 냉각이 나타난다면 추가 금리 인하가 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베스엠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준금리를 미세 조정하기보다는 최근 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과 이 경제 성과를 평가하면서 인내심을 갖는 쪽을 선호한다면서 꽤 상당 기간 금리를 동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바람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예측입니다. 투자자들 역시 연준이 예상보다 오래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을 강화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권에서의 이 페드워치에서 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6월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재 3.5에서 3.75%로 동결할 확률을 한 30% 후반에서 40%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날 발표될 핵심 물가 지표죠.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 연준과 시장의 관심이 한꺼번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공천원금 1억 원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늦어지며 강선호 의원과 같은 날짜로 조율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설 연휴 이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달 하순 두 사람이 동시에 영장 심사를 받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은 며칠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김 전 시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선우 의원과 달리 이번 주 중 먼저 심사를 받게 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 예상은 결국 빗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 김 전 시의원의 심사 일정도 정할 거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1억 원을 주고받은 필요적 공범 관계인 만큼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듣고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해 같은 날 영장심사를 진행하려는 거라는 해석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뒤 두 사람의 영장심사 시점을 정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강선우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이제 표결을 앞둔 상황.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이송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붙여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이에 따라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이후 표결이 이루어지고 가결될 경우 이달 하순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시의원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강 의원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수사기관의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며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강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쇼핑백에 돈이 든 사실을 정말 몰랐다고 호소하자 김 전 시의원도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두 사람이 동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 영장 신청서에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강 의원 측에 큰 거 한 장을 제안하며 공천을 청탁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은 자신은 돈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제안을 알고 자리 주선을 지시한 걸로 봤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이 입수한 경찰의 강선우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김경 전 시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경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에게 다른 시의원이 강서구청장으로 출마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자리가 비지 않느냐, 그 자리에 넣어주면 큰 거 한 장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그러자 남 씨는 강서 지역구에서 활동하려면 강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게 관행이라며 김 전 시의원의 제안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남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자 강 의원은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답한 뒤 2022년 1월 공천원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남 씨에게 김 전 시의원과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강 의원의 범죄 행위가 중대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증거가 제한되는 사건에서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데 의혹 당사자 사이 핵심 쟁점에서 진술이 모순되거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 의원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SNS를 통해 해명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피의자에게 압박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 의원 자택의 모든 공간이 지나치게 깔끔했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가 일절 발견되지 않은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언급됐습니다. 특히 애플 맥북의 빈 상자는 나왔지만 해당 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 의원이 압수수색을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돈 받은 사실을 몇 달 뒤에 알고 돌려줬다는 강 의원 해명과 배치되는 경찰 조사 결과가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전두환 씨가 쓴 회고록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두환 씨 회고록은 문제가 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판매가 금지됩니다.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4월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표현하며
자신을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식김구세의 제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5월 단체는 전 씨 자택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조비오 신부 조카 등과 함께 전 씨와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이 전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소재기 8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회고록의 표현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5월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조비우 신부 조카가 유족으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전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 씨 사망으로 피고 지위를 이어받은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월 단체 등에 모두 7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선 회고록 출판과 배포가 금지됩니다. 5.18 기념재단은 이번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점으로 더 이상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9년 가까이 걸린 지연된 정의에 대해 아쉬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담긴 음료를 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어제 상해치사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에서 10일 사이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말 서울 강북구의 다른 모텔에서 또 다른 20대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어제 중국인 농포 형제를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철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50분쯤 경기 부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중동역에서 한 승객이 하행 방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카카오를 상대로 한 폭파 협박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결과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시 대곡면 저수지에 빠져 실종된 남성이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심 상가와 주택가에서 온실 등 전문 시설을 갖추고 장기간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일당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애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시술한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육군은 비상절차 훈련을 하다 순직한 코브라 헬기 조종사 고 정상근, 장희성 준위의 연결식이 어제 국군 수도병원에서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엄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결식에는 순직 장병 유가족과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육군 장성단, 국방부와 합참대표, 소속부대 장병들이 참석했습니다. 김 총장은 조사에서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다며 육군은 두 분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숭고한 군인 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거라고 애도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정한 단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애가 국가 중요 행사에 참석하는 걸 넘어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계자 수업을 넘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새해 첫날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처음 참배하는 것을 넘어 김정은 위원장보다 중앙에 서는 등 존재감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주애가 어린 나이지만 국가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재반 사항 고려 시에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김주애가 이달 말 열리는 북한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9차 당 대회에 참여하는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건만 맞으면 열릴 수 있다는 게 국정원 설명입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등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면서도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도 자제하는 데다 ICBM 시험 발사,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민감한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ICBM 시험 발사도 하지 않는 등 국정원은 북미 간의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조만간 열릴 북한의 9차 당 대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메신저인 텔레그램과 왓츠앱 서비스가 줄줄이 제한되거나 차단됐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메신저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지난 10일부터 러시아에서 텔레그램의 서비스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서버 설치 등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서비스를 제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страница, который подписан, жалуется, что контент выгружается гораздо медленнее. 하루 뒤엔 미국 기업 메타의 메신저 왓츠앱의 서비스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사태였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부터 두 앱의 통화 기능을 차단하고 단계적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이런 조치는 지난해 6월 출시된 새로운 메신저 막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주도로 개발된 막스는 암호화 시스템이 부실해 언제든지 감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WhatsApp не работает, Telegram замедляется. Ну что, Max. 가장 널리 쓰이던 메신저들이 막히면서 러시아 전역에선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적군의 공습 경보까지 텔레그램으로 받아왔던 군인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이 차단되면서 텔레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습니다. По поводу закрытия Telegram.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это основной способ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различных структур и ведомств. 하지만 크렘린국은 최전선에서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제 당국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봉쇄 정책으로 쿠바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의 인도적 지원 선박 두 척이 쿠바 하바나항에 입항했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0일 아침 멕시코 국적의 해군 선박 두 척이 인도적 지원 물자를 싣고 쿠바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선박 한 척에는 우유와 쌀, 콩, 육류 제품, 통조림 참치 등 식품과 위생용품 536톤이 실려 있고 다른 한 척에는 분유 277톤이 실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모 헬멧을 쓰고 올림픽 스켈레톤 경기에 나서려다 출전 금지된 자국의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 선수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헤라스케비치 선수에게 우크라이나 국민을 향한 이타적인 봉사와 용기,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는 애국심을 길어서 훈장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장동영 화이팅! 장동영 화이팅! 장동영 화이팅! 장동영! 동양에 던져봐서 맛있는데 무지무지 맛있는데 반갑습니다. 예. 아유 나왔어요. 제가 오뎅값은 내일이 이 사람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반대쪽으로. 자, 이거 하나 매운 거 하나만 잡고 깨끗하게. 만면. 안 그러셔도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고추는 맵네. 형이야. 정보를 했어야지, 사장님. 아니, 요놈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 아니요. 세다. 원칙적으로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 행정통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다만 그것이 지역 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행정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유독에 힘 버리면 지방정부 지십니다. 유독에 힘 버리면 지방정부 지십니다.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려서 한창 서울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 서울시장의 공천권,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는 의원에 대해서, 당원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징계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입니다. 밤사이 대기 정체에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에는 올해 처음으로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또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도 단축되겠습니다. 설 연휴에도 먼지의 영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큰 추위는 없겠지만 연휴 초반까지는 잿빛 하늘이 이어져서요. 당분간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쪽 곳곳에 짙은 안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오늘 경기 북동과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반면 동쪽 지역은 대기 건조함이 지속하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8도, 대전 영하 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11도, 대전 13도까지 오르며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